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라상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이슈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까지 자꾸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수록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도 배분되면서 연 7%의 월배당까지 지급하는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ETF의 이름은 HNDL인데요. 22년 2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23.71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AOR이나 AUM 같이 자산 배분 관련 ETF 중 관리 금액인 AUM 기준 세 번째 랭크되어 있는 꽤 큰 자산 배분 ETF입니다. 전반적인 ETF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HNDL은 고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 자산은 미국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초자산의 1.3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산은 크게 코어 포트폴리오랑 전술 포트폴리오 두 개로 나눠지는데, 코어 포트폴리오는 미국 종합채권의 70%를 투자하고, 이 채권 ETF는 관리 금액 기준 상위 3개에 해당하는 ETF입니다. 나머지 30%는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절반은 시총 기준 상위 3개 기업, 나머지 절반은 QQQ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 포트폴리오는 12개의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고, 이 자산군 역시 역사적으로 고배당을 지급하는 자산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ETF입니다. 또 이 ETF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간 투자자들에게 7%의 배당을 전달하는 것이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리밸런싱도 매 분기 실시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 다음 팩트셋에서 21년 4분기 기준으로 나온 자료인데, 포트폴리오를 더 자세히 보면 좌측은 전체 자산군, 우측은 상위 10개의 종목인데요. 우선 전체 자산군을 보시면 전체 채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들어가 있고, 주식도 유틸리티, 리츠, 대형주, 배당주로 전체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체 자산이 4.96%가 들어가 있는데, 대체 자산은 커버드 콜로 10% 정도의 배당을 지급하는 QILD ETF입니다. 또 5.81%가 들어가 있는 혼합 상품은 주식 60%, 채권 40%에 1.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NTXS ETF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산에,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위 10개 종목을 보시면 상품 옆에 카테고리를 적어놨는데, 역시나 종합채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주식, 현금, NTXX, 커버드 콜인 QILD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배당에 대해 말씀드리면, 좌측은 21년 배당 이력, 우측은 22년 배당 예상 내역입니다. 21년부터 보시면 매월 배당이 지급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매월 받은 배당금을 다 더해보면 1.78달러 정도가 되는데, 22년 2월 18일 종가인 23.71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배당률은 7.5%가 됩니다. 7% 배당 지급을 목표로 하는데, 실제는 더 많은 배당을 지급했네요. 하지만 실제 배당을 받게 되면서 내는 배당 소득세랑 ETF 거래 수수료를 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배당은 5% 중반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2년 예상 배당 내역을 보시면, 레코드 데이터는 이 날짜까지는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어야 배당을 받게 되는 날짜인데, 증권사마다 달라서 안전하게 영업일 기준으로는 D-3일까지는 HNDL ETF를 매수해야지 배당이 지급되고, 페이아웃 데이트는 배당 지급일로 증권사마다 당일에 바로 배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늦게 배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HNDL이 7%의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짧은 상장기간입니다. 뒤에서 백테스팅을 하겠지만 18년도에 상장을 해서 아직까지 큰 위기를 코로나 팬데믹 외에는 겪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배당을 끝까지 7% 이상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높은 수수료입니다. ETF 거래 수수료가 0.97%로 1억을 투자하면 연간 97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ETF 치고도 0.97%의 수수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7.5%의 배당 수익률을 받으면 여기서 15%는 세금으로 내고, 그 다음 수수료를 빼게 되면 실질적인 배당률은 5.41%가 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배당률이 높으면 수익률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ETF에 대한 투자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짧은 기간이지만 백테스팅을 해봤는데요. 우선 기간은 HNDL이 2018년도에 상장을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백테스팅을 진행을 했고, 2019년에 $10,000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HNDL은 13,841달러, 스파이는 18,943달러, QQQ는 23,978달러를 받게 됩니다. 가장 우수한 것이 QQQ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HNDL이 11.12%, 스파이가 23.02%, QQQ가 32.80%로 역시나 QQQ ETF가 가장 우수합니다. MDD를 보시면 MDD는 최대 손실 낙폭인데 HNDL이 마이너스 9.29%, 스파이가 마이너스 10.43%, QQQ가 마이너스 12.90%고 HNDL ETF가 가장 우수하고 샤프 지수는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로 HNDL이 1.14, 스파이가 1.22, QQQ가 1.52로 QQQ ETF가 가장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르트너 지수는 하방 리스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HNDL이 1.93, 스파이가 2.05, QQQ가 2.91로 QQQ가 가장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ETF의 3년간의 주가 성장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HNDL, 스파이, QQQ 순으로 수익률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많이 빠진 지표인 MDD를 보시면 HNDL이 마이너스 9.29%, 스파이가 마이너스 19.43%, QQQ가 마이너스 12.90%로 당시의 안정성은 HNDL이 가장 나았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당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은 그래프인데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하면 HNDL의 수익률이 이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간 수익률로 보시면 이전 결과와 동일한데요. 전반적으로 주식이 좋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HNDL에 비해서 QQQ, 스파이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2022년도에는 주식이 안 좋다 보니 HNDL의 수익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도 HNDL은 주식이 하락할 때 다른 지수보다 안정성이 있다는 것과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MDD 최대 손실 낙폭이 낮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채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 전체 비율 중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채권, 현금 비율로 MDD를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10% 안쪽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채권의 종류를 보더라도 AAA 등급 이상의 채권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주가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하게 하나의 ETF로 자산 배분도 할 수 있고 높은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HNDL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HNDL은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ETF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기도 하고 10년 이상 투자를 할 거면 QQQ나 스파이가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수익률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랑 세금을 다 뗀 상태에서 매년 5% 중반만 받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도 5%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버티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가지 이유로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이 길지 않아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을 두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